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쇼미더스타 방송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28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유독 빠르게 지나갔던 2월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어제 하락을 전환시키면서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업종으로 보시면 현지 시각 3월 1일에 예정된 이 테슬라 인베스터데이를 앞두고 2차 전지주 훈풍이 오늘도 이어졌고요. 또 만화지능법 개정 이슈로 이 웹툰주가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으로 역시나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412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오전 10시 30분경에는 2431선까지 꽤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후 들면서 장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좀 상승 탄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42% 상승한 2412.85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 변동성은 있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2,500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였고요. 사모펀드도 1,000억 원가량, 또 이 연기금 쪽에서도 골고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도 환율 압박으로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도 3거래일 만에 매도로 포지션 변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오후 1시 20분까지 쭉 우상향 그려갔는데요. 살짝 막판에 밀리면서 전장 대비해서 1.45% 상승한 791.60포인트로 790선 기분 좋게 넘어서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늘로 6거래일째 매도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또 5거래일 동안 사자세를 보이던 개인이 팔자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5원 내리면서 1,318원 선에서 출발한 환율이 장중 한때 1,314원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면서 다시 상승 전환을 해서 1,326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종가 대비해서 40전 내린 1,322원 60전으로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골든마운스 그리고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또 새롭게 우리 골든마우스님께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첫 출연이시고 물론 지난 시즌 때 제가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긴 네, 한데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은 처음이고 새롭게 다시 하시는 만큼 좀 네. 인사랑 어떤 각오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작년 12월에 한번 나오고 나서 올해 2023년 개묘년에 나온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달 만에 다시 나오게 된 방송인데 떨리기도 하고 사실 두근거리기도 하는데 특히나 또 떨리는 마음보다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거에 있어서 기대가 좀 더 네.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인가요? 아니, 네, 더 말해도 되나요? 네, 아니, 돌아와가지고 네. 차차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 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골든마우스님의 활약을 앞으로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네, 골든마우스님의 첫 번째 오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KTCS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또 이 챗GPT 관련주라고도 알 수 있고 AI 관련주라고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번 시장에서 2023년 들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대를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2022년에는 증시가 너무나도 하락을 했고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시장인데 새롭게 새해가 밝으면서 시장이 반등을 해줄까 이런 기대감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와 기대감 마찬가지로 시장도 2023년에 들어서면서 이 AI 또 챗GPT 관련돼 가지고 강한 수급들을 쏟아졌습니다. 수급들이 몰렸고요. 특히나 챗GPT 관련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3대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제 그 마인즈랩 아니면은 솔트룩스 아니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 강하게 수급을 밀어 올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특히나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써주면서 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작년 10월, 11월 제가 TV 방송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월봉으로 보면은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사실 그때 신고가를 써주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묘년에 딱 들어서는 순간 와 올해는 내다. 네. 나다. 야, 올해는 나 AI, 나 챗GPT 가겠다. 정말 이 솔트룩스가 제가 이제 그 노란톡방에서도 저번 시즌에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도 제가 지금도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솔트룩스는 요번에 정말 좋은 힘을 받았다. 네. 좋은 재료와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네. 요번에 신고가를 쓰지 않으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 이게 웬걸 네. 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신고가를 작성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KTCS를 가지고 특징주를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이 KTCS 같은 경우에도 솔툭스와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를 써줬습니다. 네.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AI 관련주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많은 과열 구간이다.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KTCS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도 지금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내가 저 말에 지금이라도 타면 내가 수익을 보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 아닙니다. 하락장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KTCS 같은 경우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더욱더 좋은 그 수급을 몰아줬는데 그만큼 이제 더욱더 조심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TV 방송에 제가 이 KTCS라는 종목을 조금 조심하셔라라고 해가지고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KTCS였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했죠. 장중에 25% 급등, 또 16% 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KT가 MWCC에서 로봇 플랫폼 자율주행 배송 로봇 선보이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주가 전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AI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과열 구간인 만큼 좀 주의를 해서 투자에 유의해보자 이런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골든마우스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 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로는 핑거 스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웹툰 관련주입니다. 네. 이 웹툰 관련주들이 지금까지는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웹툰이 만화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만화진흥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언론에 따르면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자를 통해서 표현한 저작물, 유무형의 매체, 디지털 매체까지 포함했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존의 웹툰들이 만화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제 명확한 기준이 들어가서 혼용되었던 부분에서 이제는 웹툰까지 정확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웹툰에 있어서 지원되는 사업 그리고 지능사업 등들도 앞으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웹툰 관련주 핑거스토리라든지 미스터블루, MBT, DNC 미디어 등의 웹툰 미디어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핑거스토리 오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강한 상승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늘리고 올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시 크게 늘렸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장에서는 이 휴장을 앞두고 이제 금요일장처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느냐라는 기술적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웹툰 관련주들, 최근 강세였던 미디어 관련주들과 함께 강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런 정책적인 수요 그리고 수혜들까지 함께 체크해 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핑거스토리 웹툰 관련주입니다. 웹툰주 오늘 윗골을 달며 마감하긴 했지만 전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만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시세 분출을 했는데요. 휴장을 앞두고 초반 강세보단 밀렸지만 그래도 현 위치에서 관심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역시나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골든마우스님의 두 번째 특징주인데 혹시 이 골든마우스라는 이유를 한번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네. 살짝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 제 그 이제 골든마우스라는 이름을 네. 그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물어보셔요. 그렇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이유를 말하기는 조금 이제 길어요? 길고요.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또 저희가 또 마우스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또 마우스가 또 황금으로 도배가 돼가지고 네. 또 우리 종목들도 상한가를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골든 마우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좋은 의미 알겠습니다. 그럼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갑자기 훅 넘겼나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한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같이 차트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앵커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이제 시장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앵커님 말씀처럼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이 기간에 특히나 연기금이 오늘은 돈 좀 썼다라고 할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0.42%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6% 이제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어제와는 좀 다르게 오늘 시장에 좀 훈풍이 불어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던 시장 지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네. 조금은 또 힘들었던 시장이었을 텐데 사실 시장이 언제든 좋고 언제든 나쁘지도 않습니다. 네. 시장은 상승하고 하락을 하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그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또 우리 시장에도 그렇게 타격이 오면서 매물들이 출회가 되었고요. 근데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이 그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이 반발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에 또 훈풍을 달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5% 이상 급등을 해줬어요. 네. 근데 1월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AI, 챗GPT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2월 달에 이제 1월 말에서 2월 달 들어오면서 또 2차 전지 쪽으로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요. 이게 네.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은 네. 테슬라가 상승하면은 2차 전지가 2차 전지. 2차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피 코스닥에 뭐 LG화학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네. 뭐 코스닥 쪽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네. LNF 요 친구들이 계속 상승을 해줬거든요. 맞아요. 시장이 지금 돈이 없는데 네. 시장이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섹터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만 5천 원으로 오늘 또 네. 강하게 상승이 들어와 줬어요. 네, 또 제- 신고가를. 아, 그렇죠. 네. 진짜 이게 무섭거든요,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얘의 끝이 어딜까?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건설주가 좋다라고 했을 때 건설주 가자. 건설주의 시대가 왔다, 친구들아. 네. 이제 끝까지 우리 한번 달려보자. 이랬던 시대가 있었고요. 또 조선주가 잘 나갈 때 대한민국 조선은 최고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조선을 넘볼 기업이 어딨냐. 그래서 조선주가 갔어. 네. 근데 결국 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항상 역사적인 신고가가 있고 역사적인 그 가격대를 찍고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지금 에코프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요. 2월 한 달 사이에 지금 140%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제 시장에서 네. 다 2차 전지, 2차 전지. 맞아요. 자, 우리 테슬라. 머스크 형 가야 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참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영원히 상승하는 테마 그리고 영원히 상승하는 주도주는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요. 조정을 주는 게 이제 증시고 주식 시장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직 뭐 내가 여기 2차 전지에 투자를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이 부분은 지금의 2차 전지 쪽들은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아직 보유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금리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죠? 고금리 시대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힘들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어떤 기업에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기업의 재무가 튼튼하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담으시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를 두 번째로 특징주로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네, 에코프로 오늘도 29만 5천 원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도 테슬라는 5%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LNF의 테슬라 양극재 공급 계약 소식까지도 더해지면서 2차 전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2차 전지 너무나 많이 오른 만큼 좀 보유자 영역이고 저가 매수로 좀 저가 종목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골든마우스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가란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특징주로 미래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바대로 바로 전고체 업체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바로 이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라든지 이런 원통형 배터리 업체들에서 배터리 초격차 전략을 가지고 가는 굉장히 좋은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고체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유,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지만 화재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최근에 이런 전기차들이 한번 불이 붙게 되면 화재가 꺼지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분들이 그 점에 있어서 안전도 굉장히 크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충전 속도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안전 문제, 충전 속도 문제까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전고체 배터리 분야는 충분히 이 섹터 안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반도체 업체들 외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테슬라 리오프닝 데이가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최근 2차 전지 분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했던 흐름 속에서 단기 호재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전고체 파트에 관련된 업종, 이 종목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미래컴퍼니, 한농화성, 이수화, 동화기업 이런 2차 전지 전고체 테마 업종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흐름을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뭐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웹툰주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휴일을 앞두고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지금 바닥권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을 늘리면서 상승하는 흐름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이 기술적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저점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 외에도 2차 전지가 당연히 추가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비중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런 엔비디아 등의 강한 해외에서 상승 흐름세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반도체 관련주까지 우리가 지금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다. 그리고 미중 반도체 갈등, 현재 그리고 이런 국내에서 수요 증가,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함께 살펴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미래 반도체였습니다. 이재용 회장 삼성 SDI 설비 점검 소식에 주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단기 이슈 외에도 2차 전지 전고체 테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넓게, 더 나아가 반도체 업황까지도 유의해서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란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 8시부터는 송가란 대표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개 방송은 제가 이 반도체 업종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테슬라 오프닝 데이가 있지만 이 반도체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서 어떤 섹터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옥석가리기를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뭐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한번 가던 섹터, 예컨대 AI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 고점으로 과열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점의 과열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여기에서 기술력이 있는 아직 각광하지 못한 그런 히든 종목들을 발굴해서 가져가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방송을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미국 현지 시간 3월 1일 이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마스터 플랜스를 발표를 앞두고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주제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송가란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송가람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의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출연이신, 이번 시즌 첫 출연이신 골든마우스님의 AS인데 네. 이번 시즌은 처음이시니까 이제 네. 지난 시즌 때 네네. 1위를 하셨잖아요. 네, 또 운 네, 좋게. 그래서 좀 몇 가지 종목을 네. 추려서 네.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 좋게인가요? 운 좋게 1등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운 좋게 부정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12월 26일에 매수했고요. 원자력 관련주인데 네. 최고가 수익률 31% 달성한 종목입니다. 네네. 네, 에너토크는 오랜만에 또 어떤 전략 말해주실까요? 그 앵커님 혹시 네. 악이라는 그 네. 이 네. 용어를 아십니까? 용어요? 네. 그 아, 줄임말인데 아니요. 힌트를 한번 줘보실까요?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아, 아기. 아, 네. 처음 듣지만 되게 귀엽고 의미 있는 말이네요. 네. 저는 이제 그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방금 만드신 거죠? 네? 방금 만드신 거죠? 아니요, 좀 많이 만들어서 쓰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에너토크는 이제 또 원자력 관련주인데 사실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정말 저는 또 이 악이다. 지금 사실 우리가 2022년만 보더라도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처럼 돌았죠. 네, 맞아요. 태양광, 2차 전지, 초선, 뭐 원전, 네. 방산 이렇게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줬고 원전 또한 이제 강하게 올라가줬던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원전 관련주 친구들 그리고 특히나 원전을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원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도대체 왜 원전 안 가냐 이렇게 좋은 기사들 나오고 계속 호재거리는 기사들 계속해서 나오는데 원전 도대체 언제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이제 그 매수를 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악입니다, 악이. 아름다운 기다림, 여러분들.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 저번 시즌에 이제 노란톡방에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계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시장에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쪽을 보셔야 되냐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친환경 쪽으로 돈을 쓰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러시아는 에너지 대국이죠. 에너지를 무기화로 쓰고 있는데 이 러시아, 이 유럽 쪽에서 EU 유럽연합 쪽에서 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틀어막고 있으니 이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더 빨라졌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 이 에너지 쪽으로, 이 산업 쪽으로 더욱더 빨라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원전 쪽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눈을 돌리셔야 되고요. 사실 2011년 일본에서 이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도 그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본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안 된다. 원전 반대다. 이렇게 다들 외쳤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작년 기사만 보더라도요. 네. 이제 다들 원전을 외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원전에 대한 필요성들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이제 더욱더 지구를 살려야겠다. 사실 이게 원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쪽 그 에너지 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요.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 지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은 이 기업이 그리고 이 섹터가 지금 친환경 쪽으로 그 현금을 쓰고 있느냐, 돈을 쓰고 있느냐, 요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토크 또한 사실 요 에너토크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2번 정도 수익을 벗고 나온 네. 종목이에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매수에 들어가서 이제 딱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쏴주면서 그때 이제 매도를 한번 했던 이력이 있고 다음에 다시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재매수를 하고 다음에 또 한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또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다 이게 또 우연의 일치인가 또 첫 번째 수익, 두 번째 수익 네. 또
15%씩 이렇게 오.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네. 지금은 사실 원전 관련돼서 원전이고 다른 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해서 다들 지금 눌림목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낙담을 하실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된다. 네. 기다리시면 정말 좋은 열매로 보답할 수 있는 섹터가 원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너토크 전문가님께서 2번 정도 과거에 15% 수익 낸 종목입니다. 친환경 관련 종목을 유심히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원전 필요성은 앞으로도 이루어지면서 이 실적 전망은 동방될 것이다. 기다림이 꼭 좋은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우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관련주 다우데이터인데요.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좀 매매하는 방식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틀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전문가님이 한번 매매 기법이나 네. 이런 부분 잠깐 소개 들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앞에 그 처음부터 네. 그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네. 저가 매수의 1인자, 아, 공포의 골든만스. 매수를 하고 환희의 매도를 한다. 돈 딱이네요. 아, 네, 근데- 안전하게 저가에 매수하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저가 매수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다우데이터 차트를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 그래서 좀 아니 골든마우스님 그 저가 매수의 1인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제가 방금 앵커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 작년 시즌에 이제 그 수익률 게임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골든마우스의 별명을 또 금지라고 만들어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이제 이게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차트만 보더라도 아니 이게 저가 매수인가요? 네. 이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또 일봉이 이렇고 월봉도 좀 보여드리면 아니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봤었거든요. 네. 봤는데 그때 제프님이 나오죠. 네. 제프 전문가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서울가스였나요? 아니면은 삼천이었나요? 네. 제가 종목명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다우데이터랑 상당히 비슷한 종목을 이렇게 네. 특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그러니까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었냐면은 보시면은 참 이게 공교롭게도 정말 제가 매수를 했을 때가 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제 11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와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들어갔었는데 와 정말 공교롭게도 이때가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 장중에 마이너스 14%대까지 갔었던. 아이고. 그때 네. 이제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 어떡하냐고. 네. 어떡하냐 근데 난리 났네요. 이제 천천히 항상 분할 매수를 하셔야 네.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손절가를 지키셔야 된다. 손절가를 딱 정해드리고요. 수익이 올라가면은 내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께서 딱 한 가지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손절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손절가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키지 못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기대감이 있거든요. 아, 이게 손절가를 터치해도 더 올라가지 맞아요. 않을까?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이런. 그렇죠. 네. 근데 특히나 이런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무서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손절가를 내 자신과의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내 자신과의 약속. 내가 손절가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오늘 진짜 안 돼. 나는 아니야. 나는 골든마우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만 딱 지키시고 이제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기분 좋게 한 50% 정도 넘게 네.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우데이터 50% 이런 수익률 내고 우리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 저가 매수, 고가 매도 하되 손절가를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전략 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님에게 더 많은 전략,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오늘 이 하이브 SM 공개 매수가 종료가 됐는데요. SMCNC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뭐 SM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뭐 이런 것들 공개 매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지분 싸움이 가장 강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공개 매수가 끝나더라도 눌림이 발생하면 매수할 위치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거기에 근접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대 4,200원대에서는 뭐 눌렸지만 여기에서는 한 번 더 매수해 볼 만한 위치였다. 여기에서 오늘 또 상승이 추가로 나오긴 했지만 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터주들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가장 강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최근에 SM 관련주들 그리고 SM 엔터 그리고 이 SM 관련된 자회사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이유처럼 뭐 지분 싸움이라든지 경영권 다툼의 이슈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것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2위 업체인 뭐 YG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했던 엔터주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상회하지 않고 뭐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만큼 나온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되고 여기에 실적이 상회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 하나의 이슈만을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여기에서 우리 엔터주들의 흐름 그리고 엔터주 미디어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모두 이런 매출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위치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MCNC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가 영향이 강했지만 눌림 나오면 매수 유효하다 말해주셨습니다. SM 오늘 12만 7,600원으로 강세 마감하면서 나머지 엔터주들도 전반 훈풍이 이어졌는데요. 경영권 이슈가 끝나더라도 이런 엔터주의 성장성 기대되면서 매출 증대 예상과 함께 역시나 좀 조정받으면 역시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리오프닝주, 이 화장품주는 좀 상반기까지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지만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원픽으로 꼽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형 화장품주 그리고 중형 화장품주들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여기에서 최근에 뭐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크게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가격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다시 바닥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 이 매수가를 3만 원 초반대 말씀을 드렸고 이 가격대에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눌리면서도 크게 눌리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지 같은 화장품 대형주들 우상향 흐름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화장품 대형주들의 우상향 흐름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오프닝 주들의 전망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한국 화장품 제조도 이 위치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더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여기에서 단기로 보게 된다면 뭐 단기 고점인 37,000원대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단기로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4%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리오프닝주 중에서 화장품주 가장 우선으로 꼽아주셨고요. 주가 재상승 나올 수 있다 말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송가란 대표님의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힌트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골든마우스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그 네. 도전주는 또 이제 철강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쵸.
철강이. 네. 그래서 이제 철강 관련된 그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지금 고금리 시대고 전 세계적으로 힘듭니다. 기업들도 다 같이 힘들고요. 나라들도 다 같이 힘든데 특히나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께서 튼튼한 기업, 재무가 잘 맞춰주는 기업으로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종목은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이고요. 한번 같이 차트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제가 간단하게 요 영업이익을 한번 보고 갈게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22년도에 요번에 이제 4분기까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작년 21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50억 가까이 더욱더 영업이익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 주가는 네, 반영이 더욱더 안 되네요. 싸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별로 이렇게 매수하고 싶지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시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자, 무림페이퍼라는 종목이 있어요.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행보를 해주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시외에서 상한가를 가지고 오늘 상한가까지 바로 시작을 해주면서 이제 3,145원을 찍어주고 이제 쭉 내려와 줬는데 사실 이거는 오늘 이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니라요.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던 분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는 영업이익이 그리고 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근데 아직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군두로 여러분들께서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을 준비했고 이제 3월 4일 날 중국에서 이제 양해가 열립니다. 양해가 열리는데 거기서 더욱더 이제 중국 내부에서 이 인프라에 대한 활성화 인프라를 하면 여러분들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원자재들이죠. 그렇죠. 특히나 구리가 먼저 쪘어요. 구리가 먼저 뛰고 또 구리라는 게 사실 구리박사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네. 구리가 떠야지 이 원자재들이 같이 따라와 주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상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구리가 한번 또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철강도 같이 한번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3월 4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눈여겨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철강의 흐름들이 더욱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스틸을 준비했고요.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이제 가격 전략 세우시고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제가 욕심부리지 않고 10%로 잡아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주는 최근 움직이고 있는 철강주 경남스틸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좀 주가는 요지부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점 위치에서 종목을 미리 선점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3월 4일 시작하는 중국 양회 기대감과 이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수반될 철강주의 오름세 전망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읽어버렸습니다. 네네. 네. 네, 또 우리 앵커님께서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이고 여러분들 자 KG 모빌리언스 차트 한번 딱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제가 저번 시즌에 갖고 왔던 종목인데 요번에도 다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올해도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보시게 된다면은 제가 그때 이제 손절가,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횡보를 해주다가 또 하락해주고 횡보해주고 되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힘이 없이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준비된 자만이 가져간다. 준비된 자만이 열매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 2월 6일 날 이제 이 친구가 시가가 17% 이상 띄우면서 이제 장중에 26%까지도 상승을 해줬는데 항상 여러분들께서 빨리빨리보다는 준비된 우리가 또 농부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우린 갬블러가 아니라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이 좋은 종목들 잘 담으셔서 또 좋은 수익률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말씀드리면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600원을 잡아드리고요. 목표 수익률을 10%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KLG 모빌리언스 지난 시즌 전략 주기도 했는데요. 이 과거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 앞으로도 진짜 상승이 기대된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 10%, 목표가 7,500원에 손절가 5,600원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전략주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네. 섹터는 물론 뭐 다양한 섹터가 있겠지만 최근 상승했던 섹터입니다. 네. 이 정부 정책에 관련된 섹터고요. 이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엔젤 산업 관련된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출산 장려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윤정부에서 저출산 법무부처를 출간하겠다라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2022년의 출생 사망 통계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저출산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주관하고 부위원장까지도 만나겠다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재할 차기 회의에서는 단순 출산율 증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구 감소세 그리고 반등 기회를 위한 주거, 노동, 산업, 이민 이런 거시적인 정책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이런 해리소프트나 깨끗한 나라 등의 이런 종목군들도 함께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뭐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신규 상장주들에 있다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가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정부 정책으로 부각받을 때 이 종목으로 큰 흐름까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주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최근 출산 장려 정책 기대감으로 관련주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으로 두 글자 힌트 들어봤습니다. 목표 수익률 10% 제시해 주셨네요. 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또 오늘 8시부터 송가람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죠?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 같은 경우에는 내일 뭐 테슬라 데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뭐 자동차 업종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휴장이 있지만 어떻게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야 수익이 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해볼 예정이니까 올라간 종목, 그 종목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히든 종목들을 함께 발굴해보자라는 시간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종목, 나아가서 이번 주 수익 챙길 수 있는 이런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송가람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정부의 상승과 같이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